곧 나에게 생길 변화를 살펴볼게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흐름이 들어올지 찬찬히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운의 매듭을 읽어 길을 내어드리는 도령 중의 으뜸, 타로 보는 도령, 마도령입니다. 화면에 놓인 4개의 물건 중 유독 마음이 끌리는 것을 하나 골라주세요. 자, 제가 번호를 안내해 드릴게요. 고르셨던 물건의 번호를 기억하시고 영상 아래에 설명글이나 댓글의 타임라인을 확인하시어 고르셨던 번호의 타임라인 링크를 눌러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풀이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순서대로 1번부터 차례대로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카드를 딱 펼치니 펄펄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은 강한 불기운이 확 느껴지네요. 왕의 사냥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은 본래 가만히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성미가 절대 아니시죠. 목표가 눈앞에 보이면 망설임 없이 말을 몰고 달려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에요.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 보여도 기어이 활활 태우고야 많은 집념이 있고요. 남들이 포기한 쇳덩어리도 거친 쇠망치로 수천 번 내리치며 결국 단단하게 벼려내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뜨거웠던 화로에 하얀 재만 소복이 쌓여 식어가는 기분일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듯 답답하시죠? 당장이라도 쇠를 벌겋게 달구어 치고 나가고 싶은데 정작 내 손에 쥐어질 망치가 없거나 장작이 다 떨어진 격이거든요. 속에서는 판을 크게 한번 엎어버리려는 열망이 꿈틀거리는데 현실이 받쳐주질 않으니 그 괴리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 답답한 국면이 언제쯤 전환될지 알고 싶어 이 번호를 고르셨을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내 편과 남의 편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는 편입니다. 내 사람이다 싶으면 화덕의 중심처럼 따뜻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챙기죠. 하지만 한번 신뢰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겨울밤 식어버린 무쇠처럼 차갑게 선을 긋습니다. 애매한 회색지대가 잘 없어요. 이런 단호한 맺고 끊음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남들에게 차갑다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혼자서 상처를 떠안기도 하셨을 겁니다. 일의 결이나 직업 성향도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군가 시키는 일만 얌전히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알편 카드가 말해주듯 스스로 판의 중심에 서서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리가 맞아요. 남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본인만의 독보적인 기술이나 전문성을 쥐고 있어야 빛을 발합니다. 조직 생활을 하더라도 결정권이 있거나 아예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해야 속이 편한 분들이죠. 돈이 붙는 흐름도 아주 묵직합니다. 찔끔찔끔 들어오는 푼돈에 만족하지 않아요. 대장간 화덕에 불을 확 지피듯 크게 베팅하고 한꺼번에 큰돈을 거머쥐는 흐름이 강하죠. 씀씀이도 커서 돈이 크게 나갈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돈을 굴릴 줄 아는 배포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흐름을 바로 짚어볼게요. 왕의 사냥 카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친 숨결을 뜻해요. 여러분은 본래 험한 사냥터를 거침없이 누비며 스스로 몫을 쟁취하는 야성을 타고났습니다. 거친 불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담금질해온 지난 시간들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직장에서는 남들이 기피하는 험한 일도 총대를 메고 기어이 해결해 내셨을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시장의 틈새를 날카롭게 파고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당혹스럽죠. 사냥감은 흔적도 없고 낯선 숲에 덩그러니 남겨진 막막함이 듭니다. 그동안 잘 통하던 내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건 아닌지 불안감도 밀려오고요. 하지만 억지로 활시위를 당기려 하지 마세요. 지금은 무뎌진 칼날의 녹을 닦아내며 묵묵히 칼을 갈아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조금 더 깊은 흐름을 들여다볼게요. 알현 카드는 무대의 중심, 남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인정의 자리입니다. 1번 분들은 결국 자기 능력을 펼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운명이에요. 당신이 숨겨둔 재능과 지나온 노고는 마침내 날카로운 명검이 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내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답답한 환경이나 속 좁은 사람들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나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인간관계에서 내가 베푼 온기가 차가운 재로 변해버린 헛헛함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벼려낸 검은 홧김에 휘두르는 막칼이 아닙니다. 진가를 제대로 알아봐줄 진짜 무대를 찾아야 해요. 과거의 흔적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거북선 카드는 철갑을 겹겹이 두르고 버텨낸 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뜻합니다. 그동안 참 치열하고 숨막히게 살아오셨네요. 사방의 비바람을 온몸으로 다 맞아가며 겉으로는 단단한 무쇠처럼 버텨왔지만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다 책임지고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살으셨을 겁니다. 남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망치로 스스로의 마음을 쳐대며 굳은 살을 만들었죠. 정말 지독하게 견뎌오셨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무거운 철갑 안에 숨어서 나를 세우고 살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졌는지 현실적인 문제점도 짚어드릴게요. 게으른 왕세자 카드는 바닥을 드러낸 무기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맡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마음속 화로의 불씨를 꺼뜨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독하게 앞만 보고 달리던 분이 심각한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던 분노조차 다 식어버렸죠. 영혼은 빠져나가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고만 계실 텐데 절대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10배, 20배 뜨겁게 자신을 불태웠기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춰선 것일 뿐입니다. 다시 불을 지피려면 이 묵은재를 걷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자, 이제 이 막힌 판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찾아볼게요. 왕세자의 활쏘기 카드를 보면 초점을 잃고 흩어진 불똥이 보입니다.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화살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화살통을 통째로 화로에 쏟아부은 격이에요. 속에서는 에너지가 끓고 하고 싶은 건 산더미인데 어디에 먼저 망치를 내리쳐야 할지 타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의욕이 앞서 이것저것 벌려놓았거나 주변 격가지의 힘을 빼느라 장작만 낭비하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뜨거운 쇳덩이 하나만 노리셔야 해요. 집중력이 흩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꼬인 판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아침 조회 카드는 차갑고 명확한 규격화를 말해줍니다. 답은 간단해요. 머릿속의 복잡한 감정과 사적인 억울함은 차갑게 털어내야 합니다. 혼자 대장간 구석에서 분노의 망치질을 할 때가 아니에요. 내 노동의 가치와 규격을 윗사람이나 세상 앞에 명확하고 차갑게 세우라는 뜻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불공정했던 보상 체계를 확실하게 단판 지어야 하고 감정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사업이나 프리랜서라면 주먹구구식 관행을 버리고 모든 조건을 서류로 남겨 시스템화하세요.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현실을 뚫을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이 흐름을 탔을 때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시죠? 행궁으로의 행차 카드는 화덕의 본격적인 이동을 뜻합니다. 아주 굵직하고 긍정적인 이동수가 들어오네요. 나를 올가매던 답답한 직장이나 거래처에서 미련 없이 벗어나게 됩니다. 내 불씨를 제대로 살려주고 내 쇠를 비싼 값에 사줄 더 넓은 화덕으로 자리를 옮기는 셈이죠. 이직이나 부서 이동을 바랐던 분들 혹은 새로운 사업터를 찾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고여있는 불씨를 뒤적이며 한숨 쉬지 마시고 과감하게 새 길, 새 무대로 걸음을 옮기세요. 거처를 옮기고 판을 새롭게 짜면 일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영의정 카드가 증명해 줍니다. 이제 남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쇠를 쳐야 했던 자리에서 완벽하게 벗어납니다. 실질적인 주도권과 권한이 여러분 손에 들어와요. 직장이라면 책임지고 팀을 이끄는 직책을 맡게 되고 내 사업을 하는 분들도 업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굳힙니다. 저 사람 대장간에서 나온 물건은 무조건 확실하다는 절대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곧 기준이 되는 단단한 위치에 당당히 서게 되실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뒤에서 받쳐주는 기운도 빼놓을 수 없겠죠. 데뷔카드는 뒤를 묵묵히 지키는 거대한 화로입니다. 여러분의 윗대 조상님 중 여러분을 아주 각별히 아끼는 분의 강한 기운이 등 뒤에 단단히 버티고 서 계시네요. 찬바람이 불어와도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묵묵히 거대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계셨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밑바닥의 가장 뜨거운 불씨 하나를 끝까지 지켜주신 게 바로 이 윗대의 묵직한 기운이에요. 마지막으로 신령님이 주시는 묵직한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향원정 카드는 달궈진 쇠를 맑은 물에 식히는 쉼의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매일 쇠망치 소리만 요란하던 팍팍한 삶에 비로소 잔잔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온한 공간을 내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긴장을 풀고 내가 벼려낸 명검의 번뜩이는 광택을 바라보며 삶의 여유를 즐겨도 좋다는 허락입니다. 이미 충분히 단단해졌으니 억지로 더 두드리려 하지 마세요. 정리하겠습니다. 1번 분들은 당장의 무기력함에 매몰되어 주저앉을 분들이 아닙니다. 흩어진 불꽃들을 단 하나의 타점 위로 차갑게 모으고 내 가치를 규격화된 시스템으로 세우면 됩니다.
조만간 더 큰 무대로 이동하는 시원한 흐름이 들어올 거고 거기서는 내 손으로 직접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조상님의 바람막이와 신령님의 쉼터가 지켜주고 있으니 겁낼 것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거침없는 앞날을 응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1번이라는 번호와 함께 지금 가장 날카롭게 벼려내고 싶은 소원 하나를 단호하게 적어두세요. 훗날 그 쇠가 얼마나 멋진 명검이 되었는지 다시 와서 확인해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분들 바로 볼게요. 카드를 펴니 화로 깊숙한 곳에 조용히 묻어둔 단단한 불씨 기운이 딱 보입니다. 겉으로 요란하게 불꽃을 튀기지 않을 분들이에요. 조용히 온도를 유지하며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시죠? 인내심이 아주 강하고 두꺼운 무쇠처럼 천천히 달궈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번 품은 열기는 어떤 매서운 바람에도 쉽게 꺼지지 않아요. 요즘 마음은 어떠실까요?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숯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남들은 여러분이 힘든 줄 전혀 모를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만 있어야 하나 답답함이 턱 밑까지 찼습니다. 당장 화덕을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면서도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불을 누르고 버티는 중이시네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함부로 불꽃을 튀기지 않고 안전한 거리를 먼저 두는 편입니다. 내부를 쬐고 갈 사람인지 조용히 지켜보다가 내 사람이다 싶으면 오래도록 흔들림 없는 온기를 내어주시죠. 하지만 상대가 선을 넘거나 배신을 하면 가차 없습니다. 그 순간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고 얼음장처럼 돌아서 버립니다. 두 번 다시 불을 내어주지 않죠. 직업 성향과 돈 흐름도 짚어볼게요. 다랑아리 1번 카드가 보여주듯 여러분은 오랜 담금질이 필요한 일에 맞습니다. 벼락치기로 끝내는 일이나 단순 반복 작업은 체질에 안 맞아요. 쇠를 수천 번 두드려 명검을 완성하듯 꾸준한 공을 들여 성과를 쌓는 전문직, 기술, 기획, 연구 등에 강합니다. 돈의 흐름도 일확천금을 줬기보다는 정직한 땀과 시간의 대가로 수치를 쟁이듯 재물을 쌓는 분들입니다. 재물운의 기반이 아주 묵직하죠. 그럼 본격적인 흐름 바로 짚어볼게요. 공주의 자수 카드는 안으로 삭히는 끈질긴 인내심을 뜻합니다. 이번 분들은 본래 대장간 구석에서 묵묵히 쇠스랑을 두드리는 인내의 표본이에요. 직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나 억지스러운 요구 앞에서도 내가 참으면 판이 깨지지 않겠지 하며 꾹 참고 스스로를 숫덩이로 만드셨을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남에게 짐이 되기 싫어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이 인내는 미련한 고집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서늘하게 벼리는 중이시거든요. 정확히 터트릴 타이밍을 차갑게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발항아리 1번 카드는 기나긴 담금질의 시작을 알립니다. 남들이 다듬어 놓은 기성품을 파는 가벼운 일이 아니라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무기와 기술을 만들어내야 하는 운명이에요. 단기적인 수익이나 잔업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전문성을 키우는데 화력을 전부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 설계도를 그릴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해요. 조급해할 필요 전혀 없이 불순물을 완전히 걸러내는 작업에 묵묵히 몰두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흔적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약을 다리는 의녀 카드가 보이네요. 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뜨거운 희생의 흔적입니다. 정작 내 칼을 벼려야 할 아까운 불씨를 남의 언 손을 녹여주는데 다 쏟아부으셨네요. 직장에서 야근을 자처하며 굳은 일을 떠안거나 연인이나 대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려 애쓰셨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당연하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와 차가운 외면뿐이었죠.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지독한 환멸이라는 녹이 쓸어버렸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방어벽을 높이 쌓게 되셨을 겁니다. 지금 마주한 시급한 현실의 문제점도 짚어보죠. 궁중 라인들의 숙직 카드는 꺼지지 않는 피로와 고도의 긴장 상태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로 곁을 잠시도 떠나지 못하고 계세요. 불이 꺼질까봐 단 한순간도 망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일에 대한 압박감, 자금이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습니다. 이건 쇠를 벼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태우는 격이에요. 몸도 마음도 한계치를 넘은 심각한 번아웃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화덕 전체가 무너져 내릴 위기예요. 그렇다면 왜 이토록 팽팽한 긴장 속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기미상궁 카드가 그 근본 원인을 보여줍니다. 바로 스스로 짊어진 과도한 책임감과 경계심이에요. 내가 다 확인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지독한 강박이죠. 남에게 망치질을 맡기지 못하고 쇳물부터 장작 온도까지 혼자 다 짊어지려 하니 연기만 나고 녹이 스는 겁니다.
작은 불똥이라도 튀어 판이 망가질까 두려운 마음, 모든 독을 혼자 걸러내려 했던 그 책임감이 오히려 지금의 꽉 막힌 현실을 만들고 말았네요.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날 명확한 해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창경궁 카드는 단호하고 안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건 매연 가득한 메인 화덕에서 미련 없이 걸어 나오는 결단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 화로가 아닙니다 라고 서늘하게 선을 그으세요. 나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업무나 억지스러운 요구는 망치로 내리치듯 끊어내야 합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구원자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도 없어요. 타인의 불에서 한 발짝 떨어져 여러분만의 안전한 구역으로 물러서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그렇게 경계를 긋고 났을 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궁녀들의 녹봉 카드는 정당하고 명확한 대가를 보여줍니다. 아주 가시적이고 단단한 변화가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동안 헐값에 남에게 퍼주었던 내 땀방울이 이제는 횟수와 무게만큼 정확하고 묵직한 현실의 돈과 성과로 꽂히게 됩니다. 밀려있던 보상을 받거나 내 능력에 맞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정당하게 제값을 받아내는 긍정적인 흐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보상과 함께 찾아오는 여유도 확인해 봐야죠. 왕비의 산책 카드는 품격과 여유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마침내 일상의 흐름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고요하고 단단하게 재편됩니다. 모든 작업이 내 뜻대로 통제되는 화덕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거죠. 밤새 불안해하던 강박은 사라지고 무조건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니 인간관계도 훨씬 산뜻해집니다. 당당하고 우아하게 내 일상을 누리는 완벽한 회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성과 뒤에는 여러분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태실 카드는 깊은 땅 속에 묻어둔 순수한 기원입니다. 왕실의 근본을 지키는 태실처럼 여러분의 곧고 정직한 성품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조상님의 묵직한 힘이 등 뒤에서 버티고 계십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생명줄이 꺼지지 않도록 묵묵히 바람을 막아주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신령님이 주시는 묵직한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달 항아리 7번 카드는 어떤 불길에도 깨지지 않는 완성된 무쇠 그릇입니다. 그동안 속을 태우며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이 모여 앞으로 쏟아질 재물과 명예를 흔들림 없이 담아낼 수 있는 견고한 틀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그 무쇠 그릇 안에 들어오는 복을 조용히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타인을 위해 억지로 내 화로를 불태우는 헌신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와 업무에서 서늘하게 선을 긋고 나만의 안전한 대장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경계를 긋는 순간 여러분의 땀방울은 가장 단단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조상님의 따뜻한 온기와 신령님이 주신 흠집 없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당당하고 여유롭게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2번이라는 번호와 함께 가장 먼저 쳐내고 싶은 무거운 짐 하나를 단호하게 적어두세요. 나중에 그 짐이 얼마나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는지 확인해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넘어갈게요. 카드를 딱 펴니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번뜩이는 비수 같은 기운이 보입니다. 세자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은 남들 앞에 나서서 요란하게 쇠망치질을 하는 성향이 아니시죠. 대신 화로 깊숙한 곳에 뜨거운 불씨를 숨겨두고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는 분들입니다. 직관이 뛰어나고 눈치가 정말 빠르시네요. 겉으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도 속으로는 이미 상대의 패를 다 읽고 머릿속으로 수만 번 칼날을 벼리고 계시는 치밀한 분들이에요. 요즘 마음은 어떠실까요? 꽉 막힌 대장간 안에서 매운 연기를 혼자 마시는 것처럼 꽤 예민해져 있으실 겁니다. 속으로는 저 사람이 내 불씨를 노리는 건 아닐까? 이 판이 엎어지면 나는 어디로 피해야 하나? 하는 경계심에 시달리고 계시네요. 한번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직 남아있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실 텐데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눈치 싸움이 끝날지 궁금해서 이 번호를 고르셨을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방어벽이 무쇠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여러 사람과 가볍게 어울리기보다는 철저히 검증된 소수의 사람만 곁에 두는 편이시죠. 누군가 다가오면 차갑게 계산부터 하고 조금이라도 선을 넘으면 그 즉시 칼을 뽑아 관계를 무자르듯 끊어버리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직업 성향과 일의 결도 한번 살펴볼게요. 미래 카드가 보여주듯 흔한 물건을 파는 일에는 별로 흥미가 없으십니다.
남들이 모르는 고급 정보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 이를테면 기획, 전략, 투자 등에서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시죠. 틈새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통찰력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돈의 흐름 역시 평범한 월급보다는 이면의 거래나 숨겨진 투자처에서 큰돈을 만지는 실속 있는 흐름을 타고 계시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앞날을 짚어볼게요. 세자 카드는 판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칼날 같은 직관을 뜻합니다. 본래 조직이나 관계에서 숨은 핵심 정보를 잘 쥐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사내 정치판이나 돌아가는 상황, 시장의 수요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뛰어난 촉이 오히려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네요. 너무 많은 정보와 상대의 속내가 투명하게 보이다 보니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고 늘 긴장 상태로 칼자루만 꽉 쥐고 계신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의 이면에는 어떤 기운이 숨어 있을까요? 미래카드는 남몰래 달구는 은밀한 쇠를 뜻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나 밖으로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는 프로젝트나 관계에 엮여 있으신가 봅니다. 비공식적인 지시를 받고 혼자 끙끙대거나 남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답답한 만남이 이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화로 문을 닫아 걸고 몰래 불을 피우고 있으니 연기만 자욱하고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네요. 과거의 흔적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영모카드는 뒤집힌 대장간, 즉 믿었던 판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뼈아픈 과거를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고 문을 걸어 잠그게 되었는지 알 수 있네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나 거래처, 직장에서 심하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으셨군요. 공들여 만든 명검을 도둑 맞았거나 내가 집힌 불씨를 남이 빼앗아간 억울한 경험. 이 지독한 상처가 쇠독처럼 남아 누굴 만나도 의심의 칼날부터 들이미는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짚어보면 고뇌와 번민 카드가 나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의심이 뒤엉켜 스스로를 찌르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미리 걱정하며 화로를 과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배신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꼬리를 물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시죠. 의심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꼭 필요한 귀인이나 좋은 기회마저 쳐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차갑게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 막힌 판을 뚫을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흐르는 물에 떨어지는 꽃잎 카드가 그 답을 줍니다. 상처와 배신감 때문에 집중해야 할 불씨마저 스스로 꺼뜨리고 계신 게 진짜 원인이에요. 칼을 날카롭게 벼려야 할 타이밍인데도 어차피 엎어지겠지 하는 체념이 대장간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미리 철갑을 두르고 도망갈 궁리부터 하니 진짜 나를 도와줄 귀한 장장마저 불이 붙기도 전에 다 젖어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대장간을 폐허로 방치하고 있는 이 과도한 방어 기제를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반전시킬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궁녀들 카드는 화로를 함께 돌리는 연대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혼자서 모든 쇳물을 짊어질 때가 아니에요. 동료나 파트너에게 과감하게 역할을 떼어주고 합을 맞춰야 합니다. 100% 다 믿고 속을 까발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 화로에 장작 하나쯤은 남이 던져 넣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틈을 열어두고 분업을 하라는 뜻이죠. 가벼운 불씨라도 먼저 나누며 쇠를 두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서늘하고 확실한 돌파구입니다. 그렇게 빗장을 풀고 합을 맞추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도승지 카드가 보여주듯 상황은 아주 명확하게 돌아갑니다. 머지않아 판 전체의 쇳물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권력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실 거예요. 단순히 힘든 실무를 뛰는 게 아니라 핵심 전략을 기획하거나 최고 결정권자와 독대하며 판을 짜는 위치가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결제 한 번이 대장간 전체의 온도를 결정하는 아주 강력하고 단단한 통제권을 거머쥐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 아주 유쾌한 반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윷놀이 카드는 판을 뒤집는 경쾌한 타격감이에요. 무겁고 침울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살아납니다. 묵혀뒀던 프로젝트나 투자가 연달아 대박을 터뜨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경계심 대신 함께 웃고 즐기는 여유와 배포가 생기게 될 겁니다. 꽉 막힌 체증이 단번에 뚫리는 유쾌한 승리의 연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 주시는 기운도 빼놓을 수 없겠죠. 무이들 카드는 신바람을 불어넣는 조상님의 부채질을 의미해요. 윗대 조상님 중 흥이 많으셨던 분이 여러분 곁에서 쇠망치질 박자를 맞춰주시고 꼬인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경쾌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신바람을 불어넣어주시는 아주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 전해드릴게요. 제사를 지냄 카드는 신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순수한 불꽃입니다. 과거에 억울하게 겪었던 담금질과 상처는
결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하시네요. 단 하나의 흠집도 없는 최고의 명검을 벼려내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고 이제 그 정성을 하늘이 온전히 흠양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피워낸 불씨는 어떤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신성한 불로 타오를 것이니 흔들림 없이 세상을 향해 내보이셔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스스로 판을 방치했던 방어기제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음의 빗장을 풀고 주변과 역할을 나누며 연대해보세요. 머지않아 도승지처럼 판 전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권한을 쥐게 될 것이고 윷놀이판을 뒤집듯 통쾌한 성공이 일상에 시원하게 터져 나올 것입니다. 조상님의 신바람 나는 응원과 신령님의 거룩한 증명이 함께하고 있으니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웅크리지 마시고 거침없이 쇠망치를 내리치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3번이라는 번호와 함께 지금 가장 시원하게 녹여버리고 싶은 마음속 장애물 하나를 적어보세요. 나중에 그 덩어리가 얼마나 빛나는 명검으로 변했는지 확인해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카드를 딱 펼치니 완전히 다 타버리고 남은 서늘한 잿더미 밑에서 새롭게 끓어오를 준비를 하는 지독하게 뜨거운 불기운이 보입니다. 왕의 죽음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은 본래 적당히 타협하며 구질구질하게 사는 성격이 절대 아니시죠. 고장난 게 있으면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아예 용광로에 던져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입니다. 끝을 봐야 속이 시원하고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극단적인 결단력이 몸에 배어 있으시네요. 하지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다 타버린 대장간 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내 모든 걸 걸었던 일이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졌거나 스스로 한계를 선언해버린 상태일 수 있어요. 가슴속에 차가운 쇳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답답하실 겁니다. 더 이상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심정으로 서늘한 재만 뒤적이고 계실 테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짚어볼게요. 인간관계에서 미적지근한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내 사람이다 싶으면 가장 뜨거운 자리를 내어주고 다 퍼주지만 상대가 한 번이라도 선을 넘으면 가차없죠. 구구절절 변명 듣지 않고 그 즉시 관계에 불씨를 꺼버립니다. 남들이 볼 땐 냉정해 보일지 몰라도 그게 내 대장간을 청결하게 지키는 여러분만의 생존 방식인 거예요. 어떤 일과 돈 흐름이 맞는지도 볼까요? 반역 카드가 말해주듯 뻔하고 지루한 시스템 안에서는 답답해서 못 견디십니다. 낡은 규칙을 부수고 판을 뒤집는 혁명가의 기질을 타고나셨어요. 황무지 같은 분야를 개척하거나 굳어버린 시장에 새로운 칼날을 들이밀 때 펄펄 날아다니시죠. 돈의 흐름도 바닥까지 쳤다가 단번에 치고 올라가며 큰돈을 쓸어 담는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흐름을 자주 타는 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흐름을 바로 짚어볼게요. 왕의 죽음 카드는 낡은 쇠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용광로의 끝을 보여줍니다. 어설프게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직장이나 사업 혹은 인간관계에서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대한 소멸이나 단절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완전히 수명을 다해서 더 이상 억지로 불을 살려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죠. 무섭고 허망하겠지만 이 죽음은 새로운 탄생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낡고 부식된 쇠를 다 녹여야 새롭고 예리한 명검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거대한 끝맺음 뒤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반역 카드는 굳어버린 판을 깨부수는 무거운 망치질을 뜻합니다. 나를 억눌렀던 제약, 꽉 막힌 시스템에 대놓고 쇠망치를 휘두르며 반기를 들게 되실 거예요. 그동안은 현실의 무게 때문에 참으며 버텨왔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부당한 대우에 정면으로 맞서거나 낡은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고 새로운 길로 뛰쳐나가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반역의 기운은 썩어버린 구습을 털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타격감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앙금이 남아있는지도 살펴볼게요. 달항아리 5번 카드는 절반쯤 붓다가 차갑게 굳어버린 쇳물입니다. 과거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그 결과물을 온전히 내 손에 쥐지 못했던 뼈아픈 상처가 보이네요. 공들인 프로젝트가 엎어졌거나 내 공을 뻔뻔하게 가로채임 당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온기를 다 내어주었는데 허무하게 끝나버린 억울함이 있죠. 그 절반의 실패라는 트라우마가 시커먼 녹이 되어 다시 땔감을 구하고 불을 지피는 것 자체를 지독하게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가장 옥죄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수 카드는 스스로를 가둔 차가운 화덕을 의미합니다. 당장이라도 판을 엎어버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빚, 책임져야 할 가족, 늦었다는 핑계 등이 무쇠사슬처럼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어요.
몸은 답답한 현실에 묶여 있으면서 머릿속으로만 대장간을 부수는 상상을 반복합니다. 내 힘으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져 계신데 가만히 보면 그 사슬은 스스로 나는 빠져나갈 수 없어라고 그어버린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왜 이토록 스스로를 가두게 되었는지 명확한 원인을 찾아볼게요. 왕에게 올리는 상속 카드는 화로를 깨부수는 최후 통첩입니다. 부당한 현실과 상처에 대한 억울함이 한계치에 다다랐지만 망치를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가상의 적을 향해 수천 번 상소문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론 체념한 척해도 속에서는 내 억울함 좀 알아달라고 절규하고 있죠. 행동하지 않고 속으로만 뜨거운 불씨를 품고 있으니 그 불이 쇠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새까맣게 태우고 있는 겁니다. 이 답답함을 깰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 차갑지만 분명하게 짚어드릴게요. 왕자와 거지 카드는 완벽한 껍데기의 교체를 말합니다. 알량한 자존심, 과거에 화려했던 직함이나 체면이라는 낡은 철갑을 미련 없이 불 속에 던져버리세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듯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갈아입어야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맨바닥에서부터 독하게 다시 쇠를 두드리겠다는 결단, 그리고 무조건 내 실속만 챙기겠다는 냉정한 마음가짐이 지금 막힌 문을 부술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렇게 껍데기를 깼을 때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옥새 카드는 절대적인 권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체면을 버리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머지않아 판을 지배할 합법적이고 강력한 권한이 여러분 손에 쥐어집니다. 빼앗겼던 내 몫과 공로를 공식적인 문서로 당당히 되찾고 주도할 수 있는 확실한 직책이나 굵직한 계약을 따내게 됩니다. 눈치 보며 새빵살이하던 초라한 신세에서 벗어나 이 대장간의 진짜 주인이 나라고 세상에 도장을 찍는 완벽한 주도권의 회복입니다. 일상의 풍경도 묵직하게 달라질 겁니다. 다랑아리 9번 카드는 가장 크고 묵직한 무쇠솥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옥새를 쥐고 판을 장악한 뒤 불안감에 흔들리던 일상은 차갑게 굳어있던 쇳물이 다시 펄펄 끓어 넘치듯 활기를 되찾습니다. 거대한 항아리에 귀한 곡식이 차오르듯 압도적이고 풍요로운 재물의 성과가 밀려오며 어떤 외부 충격에도 금이 가지 않는 평온함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이 반전의 순간 등 뒤에 든든한 뒷배가 서 계시네요. 암행어사 카드는 조상님의 서늘한 마패를 뜻합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셨던 윗대 조상님이 암행어사처럼 나타나 여러분의 억울함을 낱낱이 기록해 두셨다가 마침내 여러분을 괴롭혔던 자들에게 차갑고 단호한 철퇴를 내리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 맺힌 억울함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막힌 길을 베어 넘겨주시는 아주 강력한 뒷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령님이 주시는 묵직한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금속 활자 카드는 세상에 영원히 밝히는 무쇠의 기록입니다. 신령님은 네가 인내하며 벼려낸 진실과 땀방울은 세상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은 껍데기를 깨고 일어나 두드린 새로운 판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단단한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끔찍했던 실패조차 정교한 새 활자를 주조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음을 증명해 주시니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깊게 찍어 누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계셨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낡은 껍데기와 체면을 미련 없이 불에 던지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독한 마음으로 판을 뒤집으세요. 조만간 옥새를 쥐듯 단단한 권한이 들어오고 흔들림 없는 풍요로운 무쇠 그릇이 완성될 것입니다. 조상님의 마패와 신령님의 단단한 증명이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고 다시 망치를 거머쥐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4번이라는 번호와 함께 지금 당장 벗어던지고 싶은 낡은 껍데기 하나를 단호하게 적어두세요. 훗날 그 빈자리에 얼마나 크고 단단한 옥새가 채워졌는지 다시 와서 확인해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모든 점사를 마무리할게요. 거친 담금질 끝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눈부신 명검으로 거듭날 여러분의 앞날을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